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확산 속도가 계속해서 지금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고요. 네네. 그래서 방역에 지금 비상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사실 봉쇄를 잠깐 풀었다가 사실은 그때부터 재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에 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럽 각국이 굉장히 좀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로도도 좀 높아졌고 다시 또 그 봉쇄 조치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6천여 명이고요. 영국은 1만 5천여 명, 또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하루에 5, 6천 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각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파리를 비롯해서 대도시의 최고 단계 경보를 발령해서 모든 술집과 체육관, 체육시설의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슬로바키아는 지난 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군인 1,500명을 방역 작업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도 이 수도인 마드리드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체코 역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시 봉쇄 조치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처럼 유럽 각국이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지만 문제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각국 정부의 봉쇄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발이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참고로 누적 확진자 수가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3만 1천여 명이 넘고 있는데요. 영국이 4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계속해서 또 유럽 소식인데요.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이 미테구가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계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7일 미테구로부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한 뒤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경고가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미테구는 공문에서 소녀상 설치 승인 과정에서는 전쟁 기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항의하는 의미로 알고 설치를 허가했지만 옛 일본군의 행위만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본과 베를린 간의 갈등이 제기됐다면서 철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요.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를 향해서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로비가 집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난 10일 일본의 극우 언론이죠. 산케이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 취지를 정중하게 설명한 것이 베를린 소녀상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데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포장을 잘한 거고요. 뒷면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로비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여성인권과 평화 문제로서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함은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유엔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항의 집회와 함께 행정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한편 독일의 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와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교전을 벌이고 있고 얼마 전에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를 했다가 지금 또 교전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0시간이 넘는 회담 끝에 그날 정오부터 휴전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휴전 기간 동안 사망자의 시신과 포로를 교환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함께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이 라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스크 그룹 공동 의장국들이 협상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휴전 합의가 발표된 직후부터 양국이 또다시 상대국이 합의를 어기고 공격을 했다면서 비방전과 함께 국지적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지금까지 민간인 30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당했고 이 가옥 427채가 파손됐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네. 이 아르메니아 통합정보센터도 피해 상황에 대해서 민간인 22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다쳤으며 민간시설 5,800곳이 파괴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은 국제법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시료 지배하고 있고요. 또 2017년에 이 아르차흐로 명칭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관건인 가운데 용병과 무기를 전하는 터키는 이 휴전에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이 터키도 민스크 그룹 공동 의장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방글라데시 소식인데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강간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12일부터 방글라데시 내각이 강간범의 법정 최고형을 현재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최근 방글라데시 전국 곳곳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위는 이 남부 노아칼리에서 한 주부가 자신의 집에서 여러 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문제는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지난 4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네. 이 당국이 5일 용의자 4명을 체포를 했고 관련 영상도 삭제시킨 상태지만 뒤이어서 북동부 실헤트에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성폭행을 또 당했고 북부 디나지푸르에서는 13살 어린이가 납치된 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방글라데시에서는 889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0명은 목숨까지 잃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하지만 많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범죄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